그 다음에 개업공회사 등의 결격세입니다. 개업공회사 등의 결격세유 어떻게 암기하시죠? 제한능력자가 돈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니 이해도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행정처분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선고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고 이 단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한능력자 몇 명? 3명.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어떤 사람? 빨리빨리 좀 하세요. 여기 만자 안 들어가도 돼요. 이거 만자는 들어가나 마나합니다. 19세 미만자 요거보다 더 주의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예외 없다. 피성년 후견인 어떤 사람? 개심판 받고 종료 심판 받지 아니한 자. 피한정 후견인도 개심판 받고 종료 심판 받지 아니한 자. 누구는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몇 년? 유예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되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는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에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몇 년? 해당되지 않는다. 선고유예니까.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은 자 몇 년? 3년. 지문에서 주어지는 유예기간. 잔영기를 1년 남겨놓고 가석방된 자 4년. 잔영기를 2년 남겨놓고 특별사면을 받은 자 3년. 잔영기를 1년 남겨놓고 일반 사면을 받은 자 그 즉시 결격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몇 년? 3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3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정지기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되는데 법인인 개업공회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위반행위를 할 당시의 사원임원, 처분을 받을 당시의 사원임원, 위반행위를 할 당시의 사원임원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몇 년?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되는데 폭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몇 년? 해당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몇 년? 해당되지 않는다. 300만 원 미만이니까. 선고받은 자 몇 년? 해당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이와 같은 개업공회사 등의 결격세는 개업공회사 등의 결격세입니다. 그래서 개업공회사 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개업공회사 등의 결격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서로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다. 응시자격 제한과는 서로 구별이 되는 개념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사람 몇 명? 2명.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몇 년? 3년.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로 적발되고 당해 시험에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요 두 사람만 응시 자격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결격세의 효과를 두 글자로 줄이면 퇴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알맞은 용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개업공회사가 결격세에 해당되면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 뭡니까? 취소.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시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첫 번째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두 번째 거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등록 취소세유 중에서 사망해산, 그 다음에 결격세유, 등록 기준에 미달이 돼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망해산, 그 다음에 결격사유, 세 번째는 등록기준 미달. 요 세 가지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등록 취소가 됐으면은 등록 취소부터 3년간 결격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격세에 해당되니까 등록관청에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되죠. 등록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결격세에 해당되는 기간은 벌금형 선고부터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지, 등록 취소를 받았으니까 등록 취소부터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지 문제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벌금형 선고부터 3년 동안만 결격세에 해당된다. 번쩍 내리시고, 등록 취소부터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된다. 번쩍. 조심하세요. 벌금형 선고부터 3년 동안만 결격세에 해당되고 등록 취소부터 3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격세에 해당이 돼서 등록 취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부터 3년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인이 결격세에 해당되면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 해소. 2월 이내 해소해야 되고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유? 업무정지.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임원이 결격세에 해당되면은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 해소. 2월 이내 해소해야 되고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 자체의 결격세에 해당돼서 절대적 취소세에 되게 됩니다. 결격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퇴출됐으니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고 해서 개업공인사가 될 수 없고 고용인이 될 수 없고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은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개업계는 네 글자로 청정지역. 여기서 한 문제입니다.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소속에 결격세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결격세에 해당되는 사람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세에 해당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에 인가 여부가 결정되자는 공인중개사 해당 안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4년 지났으면 결격세에서 벗어났죠.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결격세에 해당 된다죠? 기억 리을. 2번.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니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거죠. 후견인이 동의를 얻은 민법 규정에 피한정 후견인 및 피성년 후견인 결격세에 해당된다. 동의가 있어도 예외 없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 그 법인 해당된다.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결격세에 해당이 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세에 해당된다. 형의 선고유예 나오는 순간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세에 해당이 되고 금고이생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 18번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세에 해당되는 자는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 무조건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됐으면은 여기서부터 결격세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10월 23일에는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자 결격세에 해당 안 된다.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 여기서부터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되는 거죠. 2015년 11월 15일이니까 23일에는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자격정지처분은 받아봤자 최장기간이 몇 월? 6월 더하면은 10월 15일 10월 23일에는 결격세에서 벗어났죠?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 결격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예기간 종료됐으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됐으면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격세에 해당되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취소 사유. 맞죠? 개업공인세임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이에요.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절대적 취소 사유 중에서 사부결의 여기서 사자죠. 사망해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등록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아까 이거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도 나왔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꼭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죠.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결격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갖고? 부정행위자 5년. 부정행위자는 응시의 경우만 제한되는 거지 결격세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맞죠? 야, 저기 부정한 방법으로잖아. 그 한국말은 항상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그러면 이거는 자격 취소가 포인트지 부정한 방법으로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자격이 취소됐으면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앞에 부정 이렇게 성급하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틀리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너무 앞에를 보고서 정답을 찍어 갖고 틀리는 거예요. 한국말은 항상 뒤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2번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생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결격세에 해당
된다. 이것도 역시 야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뒤에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 여기서부터 3년 경과해야 되는 거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니까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세에 해당되는 거죠. 갑이 대표적으로 있는 개업공인세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결격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여기 사망해산이 되는 거죠. 사망해산에 의해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 3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갑이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세에 해당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세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피특정 후견인 해당 안 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선고유예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세에 해당된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찾으라니까 디귿 리을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 결격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금고이승이 시승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세에 해당이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세에 해당이 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세인 법인에 여기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4번 같은 경우에 여기 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 이렇게 해야 결격세에 해당되는 거지. 만약에 이걸 변형을 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 이렇게 하면은 결격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사원임원, 처분을 받을 당시에 사원임원.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사원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분을 받을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죠. 이게 30회 시험이니까 30회 시험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되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게 30회 시험에 정답이 됐으면 이번 32회 시험에서는 이게 정답이 되게끔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거 4번 요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면은 아주 훌륭한 출제위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 기출문제 나왔던 걸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뭐를 정답으로 할까? 이거를 생각한다니까요. 이거는 법령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겁니다. (3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세에 해당된다. 피특정 후견인
안 된다. 이 피특정 후기에는 그 전에 29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아까 한 번 나왔었잖아요. 29회. 공인중개사 재개기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결격세에 해당된다. 개업공예시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결격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당되는 거는 기억 디귿 2번. 2번이 정답 많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지문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나왔었나? 짜잔 하는 거예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25회 시험에 나왔었고 피특정 후기에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29회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재개기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30회 시험이고 개업공예시 법인이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예시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 31회 시험에서 처음 출연한 지문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25, 29, 30, 그 다음에 28 전부 다 최근 시험에서 나왔었던 이런 지문들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2회 시험도 이 정도로 나왔을 때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대답이 그래요? 그 다음에 사무소, 요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